맨 끝에 있어요. 마지막 단어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하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누는 것도 이게 양이 적어서 둘이 같이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이제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고요.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순열이라는 거랑 조합이라는 거랑 이 두 가지 툴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혹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요것뿐만 아니라 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녀석들까지 동원이 돼서 이제 하고요. 그래도 좀 줄었어요. 몇 가지가. 옛날에 막 분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근데 말했지만 수하에 나오는 저 순열과 조합은 저거까지만 제가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까지만 일단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단원 넘어와서 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가 뭐다 자체는 뭐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 안에 보시면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은 이 내용 보지 않아도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알거든요. 이걸 말로 써놓으면 더 헷갈려. 언제 더한다고 돼 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대. 언제 곱한다고 돼 있냐면 어디 갔어? 동시에 일어난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대. 그럼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야?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약간 헷갈리는데 물론 모든 책이 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A라는 식당에서 내가 밥 먹을 거야. 점심 뭐 먹었니? 뭐지? 안 먹었어요. 먹어야 돼요. 됐어. A라는 식당에 김치찌개도 있고요. 된장찌개도 있고 더덕국. 뭐라고요? 더덕. 더덕국이래요. A라는 식당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B라는 식당엔 뭐 할까요? 계란찜. 싫어요. 양식 먹자. 양식. 뭐 돈가스, 불고기. 파스타. 뭐 파스타, 파스타. 뭐 불고기? 불고기. 너무 단순한 거. 불고기는 한식인가요? 뭐 피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퓨전이야.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점심으로 A 식당이나 B 식당에 가서 밥 먹을 거야. 경우 몇 가지예요? 7가지지. 두 가지? 7가지지. 내가 점심으로 하나 골라서 먹을 거야. 경우의 수는 7가지예요. A 식당에 있는 3가지와 B 식당에 있는 4가지를 더해서 7가지라고. 내가 점심으로 A 식당 가서 먹을 거고 저녁으로 B 식당에 가서 먹을 거야. 몇 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는 12가지예요. 3이랑 4를 곱해서. 그 책에서 설명하기를 이걸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점심으로 얘 또는 얘를 먹으면 이거 중에 하나 먹을 거잖아. 그럼 얘 중에 하나 못 먹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점심으로 요거 셋 중에 하나 먹을 거야. 물론 점심과 저녁을 동시에 먹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먹는다고. 점심 뭐 먹을지 정하고 저녁 뭐 먹을지 정하면 순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먹을지라고 딱 정하는 순간 빵 하고 정해지는 거잖아. A에서 뭐 먹고 B에서 뭐 먹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약간 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지. 그죠? 점심으로 얘 또는 얘를 먹을 거니까 더하는 거고 점심으로 이거 먹고 저녁으로 이거 먹을 거니까 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요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곱셈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옛날이라 기억 안 나죠? 엄마한테 머리 맞으면서. 3 곱하기 4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4를 3번 더하세요거든요. 4랑 4를 더하니까 4가 3개 있어서 3 곱하기 4인 거야. 그죠? 애초에 곱셈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걸 빨리 계산하려고 곱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곱해 붙이기라는 것도 사실은 더하는 걸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걸 그냥 곱하기로 처리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으로 이거 뭐예요? 김치찌개를 먹었어.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거 4가지예요.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먹었어? 그래도 이거 4가지 먹을 수 있고요. 점심으로 더덕구이를 먹었어요? 그럼 저녁으로 4가지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다고. 그죠? 내가 점심으로 이걸 먹어도 4가지고 이걸 먹어도 4가지고 이걸 먹어도 4가지예요. 4랑 4를 더한다고. 4 3개를 더한다고. 그래서 4랑 3을 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됐다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대로 하자면 A라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어도 B라는 식당에서 이렇게 4가지를, 된장찌개를 먹어도 4가지를, 더덕구이를 먹어도 이렇게 4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그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형도 이렇게 불러요.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거든요. 이건 있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다 표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고작 밥 먹는 거 가지고도 이만큼이 필요하잖아요.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녀석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 수형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곱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 그냥 4랑 4랑 4를 더해서 3 곱하기 4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4랑 여기 4랑 여기 4를 더하는 건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내가 점심으로 김치찌개랑 이거 저녁으로 돈가스 먹을 건데 점심으로 된장찌개랑 돈가스를 동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난 하나니까, 위장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거와 이거와 이거는 다 더해서 만들 거다 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점심으로 더덕구이를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해가지고요, 저녁에 뭐 해야 되냐, 피읍 들어간 건 안 먹을 거야. 무슨 논리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저녁 메뉴의 개수가 만약에 달라진다고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3 곱하기 4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걸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점심으로 내가 이거 먹은 경우랑 이거 먹은 경우로 나누어서, 점심으로 내가 이걸 먹었다고 치면 얘는 4고 얘는 4니까 4하고 4고, 얘는 피읍 들어간 거 안 먹을 거야. 2개밖에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4랑 4랑 2를 더해서 10이다. 이렇게 찾을 거라고. 그죠? 이런 건 합의 법칙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만약에 순서대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볼 텐데,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똑같다면, 수형도를 그릴 때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면 한 녀석만 구해가지고 뒤에 오는 숫자 구해서 이제 곱하기로 쫙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기 할 거다라는 거예요. 좀 쉬운 문제는 그래서 곱셈 몇 줄 만에 그냥 끝나기도 하겠죠. 뭐 방금 같은 거 그냥 3 곱하기 4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별로네. 뭐 아무튼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점심으로 어떤 걸 먹었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요 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딱 더 하자면, 요 똑같은 예로 계속 할 건데, 우리가 3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4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4랑 4랑 4, 4를 3번 더할 거라서 3 곱하기 4 그랬잖아요. 그 3 곱하기 4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여기에 무엇을 먹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야 여기 김치찌개 먹었다고 칠 거야. 무엇을 먹든 경우의 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김치찌개 먹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세. 그 다음 곱하기 3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면. 그래서 김치찌개라고 미리 딱 박아두면 이 뒤에 경우의 수가 4가지 있네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은 경우에 내가 저녁 메뉴로 4가지. 그런데 이건 내가 김치찌개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요. 미리 무언가 하나를 딱 던져두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경우의 수가 같다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더 자세한 건 이제 문제 풀러 가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 말했지만 이건 당연히 다 알아요.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 문제 풀러 가서 보도록 하고, 순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순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순열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이고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N, P, R 이렇게 씁니다. P는 대문자로 보통 쓰고요. N하고 R은 아래첨자로 조그맣게 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N하고 R은 아무래도 정수 되겠죠. 물론 음수는 안 되고요. 그리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울 것이기 때문에 R이 더 큰 경우는 없어요. R이 더 큰 경우는 없다고. 끽해봤자 줄이 같은 거지. R이 더 큰 숫자는 있을 수 없어요. 사람 10명 앉아있는데 11명 줄 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10명이 줄 서 있다면 이 중에 3명 줄 세운다. 10명 있으면 이 중에 10명 줄 세운다. 이 정도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식을 떠올려 보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다라는 말은 자리가 R개에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 그냥 요거 10명으로 할까요? 10명 중에 3명 줄 세울 거야 라고 하면 자리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다가. 자리가 이렇게 3개 있다는 거야. 선착순 3명 하는 건데,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면 10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한 명 붙잡아 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10 할 거예요. 그럼 맨 앞에 누가 한 명 섰네.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올 거냐면 그 한 명 빼고 9명 올 거고요. 그 다음에 8명 오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서로 곱하기로 연결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10p3이라는 건 계산해 보면 19, 8 이렇게 세 개를 곱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npr이라는 건 계산을 해보면 뭐라고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곱하는 거다? r 개 곱하는 거다. 그죠? 개수가 r 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r 개다 보니 이 뒤에 약간 지저분하게 생긴 요런 녀석이 와서 들러붙어요. n 빼기 r 더하기 1. 근데 이게 n-r 플러스 1이다라는 거 뭐 물론 알고 계셔야겠지만 요 식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r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0p3이면 10부터 숫자 3개를 곱하는 거지. 10에서부터 10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8이네. 그럼 10에서 8까지 곱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10에서 8까지 곱하는 게 아니고 10에서부터 숫자 3개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건 n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다라는 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땡땡땡이잖아요.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n에서부터 r개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r이 숫자로 나왔으면 뭐 n에서부터 3개야 그럼 n이랑 n-1이랑 n-2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n에서부터 r개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버리면 몇 개를 곱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 다르게 공식으로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팩토리얼 뭔지 알죠? 예. 뭐죠? 느낌표. 느낌표. 그죠? 팩토리얼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한국말로 공장. 계승 그러는데 n 공정. 팩토리 아니고요. 2 곱하기 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n에서부터 1까지 순서대로 짜자자자자 곱해서 만들어진 게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면 얘도 n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n-r 더하기 1에서 끝났으니까 요 뒤로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해서 2 곱하기 1까지 곱한 거, 그리고 분모에도 이 녀석이랑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곱해주면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써놓고 나서 보니 분자인 뭐 들어있는 거라고? n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져서 1까지 다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 되는 거고 분모에 뭐 되는 거다? n-r에서부터 1까지 곱한 n-r 팩토리얼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pr을 팩토리얼 이용하시면 저렇게도 나타낼 수 있더라. 그죠? 요거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산수할 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할 텐데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몇 개인지 미지수가 들어있거나 이럴 때는 이걸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 예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나오지만 빈칸 채우기로 막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식. 그거 할 때 팩토리얼 이용해서 많이 나올 테니까 이 녀석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때문에 요 공식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 팩토리얼 몇 가지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약속들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예요. 1 팩토리얼은 당연히 1인 거 알겠는데 1에서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0 팩토리얼이라는 녀석도 1이라고 생각하래요. 왜 그런 거지? 왜는 아니고요. 왜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고 얘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npn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몇 가지겠어요? 네. n팩 줄 세우는 거라니까? 10명 중에 10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10팩? 줄 세운다고. 아, 줄 세운다고. 조합 아니고 아직 순열이야 얘들아. 조합이 이름이. 너무 많이 갔어. 잠깐. 천천히. npn이면 n에서부터 숫자 n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n-1 해서 n개 곱하면 1까지 그냥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 자체는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이거대로 하자면 n팩인데 이거대로 하자면 뭐냐면 분자는 n팩이고 분모는 n-n 팩이어야 돼.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 녀석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있는 0팩 이상하잖아. 이상하지만 이거 1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뭔가 풀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라기보다 그냥 약간 뭐 그냥 알아둬야 하는. 약속. 이렇게 생긴 약속이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죠. np0 서로 다른 n개 중에 빵개 줄 세우는 거예요. 빵개를 줄 세우는데 빵개 줄 세우는 경우도 한 가지 있는 거지. 그래서 1이다라는 거예요. 얘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걸로 생각해 보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n-0 팩토리얼이에요. n-0 팩은 어차피 0 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1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이나 np0이라는 것들도 1이라는 값을 갖는다고요. 0이 아니라 아무도 줄 서지 않는 한 가지 경우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p 순열과 팩토리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내용은 대충 이 정도고요. 문제에 가서 말했지만 요거 이제 어떻게 더하고 곱하고 팩토리얼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이거요. 당연히 해설대로 풀 거거든. 니들 보고 풀라고 하면 잘 풀 거라고.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있대요. 동시에 던질 거래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찾으래요. 초딩 같다. 어떨 건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다시 뭐라고요? 왜? 아니 뭐 풀긴 풀 거 아니야.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합 만들어가지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랬으니까 그러면 합이 4인 경우랑 8인 경우랑 12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죠. 뭐 한 거라고? 분류한 거라고요. 합이 4인 경우랑 합이 8인 경우랑 합이 12인 경우를 따로 찾아서 더하는 거라고. 한 줄 만에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꼭 합이 4, 5, 8, 12인 거를 분류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 4, 5,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두 번째 주사위로 무엇이 나오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면 두 번째 주사위는 3 나와야 되고요. 얘가 2면 얘 2랑 6 되고요. 얘가 3이면 1이랑 5 되고요. 3은 4 되고요. 5는 뭐냐? 3, 6, 2하고 6이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무엇이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경우를 셀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더 좋아요. 얘가 좀 더 편하다고. 근데 이렇게 분류하셔도 되고 녹음 됐겠지? 이렇게 분류하셔도 되고 뭐로 분류하든 마음인데 왜 얘가 더 괜찮다고 생각한 거냐면 이건 3개잖아요. 6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6개를 나눠서 따로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먼저 생각났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먼저 생각났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둘 중에 뭐가 더 편할까를 고민하는 사이에 그냥 푸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거 잡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아무렇게나 분류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풀다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에서 문제 되게 많거든요. 해설보다 여러분이 더 잘 푸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잘못 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해설에서 분류하는 방식과 내가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해설이랑 다르게 풀었다고 내가 잘못 푼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푸는 것도 당연히 답이에요.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로 가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지를 잘 생각하셔서 분류를 해보시면 되겠다. 아이고, 내가 뭘 눌렀니? 이고요. 다음은 757번. 이것은 뭔가다. Yes. 저 하나도 잘못하면 틀려버려. 얘도 보면 고정시키고요. 2x 더하기 5y 더하기 3z래요. 다 더하면 16이라 그랬거든. 의미하는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방법 없지 얘도. 0이어도 되는데. 0이어도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식으로 짜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얘도 어쩔 수 없이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누굴 고정할 거냐면 y를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왜 y를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y 앞에 개수가 5잖아요. x가 어떤 값을 갖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려면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y를 기준으로 분류하려면 0에서 3까지만 가면 돼요. 심지어 3인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0에서 2까지만 가면 돼요. 3개만 하면 되잖아. 3은 어때요? z는 어때요? z도 0에서부터 많이 가야 돼. 뭐 5까지 가야 되겠지만 5는 없으니까 4까지 가야 되거든요. 귀찮다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좀 큰 녀석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면 조금 덜 고생스럽게, 물론 너가 다 해야 되지만 좀 덜 고생스럽게 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고. 점점점점점. 진짜? 그럼 y가 0이면 2x 더하기 3z가 16이에요. 그 다음 z를 고르면 되죠. z가 0이면 x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얼마인지 몰라도 되고요. 있어요. z가 1이면 없어요. z가 2면 있어요. 어디까지 돼요? 4 되고 끝이야? 왜? 그렇죠. 5 안 되니까. 6도 안 되죠. 6 넣으면 18이잖아요. 그래서 y가 0일 땐 세 가지예요. 얘는 찾을 필요가 없잖아. 순서쌍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y가 0일 땐 3개. y가 1일 때도 찾아보시고 y가 2일 때도 해봐. 와인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술로 고정시키고 시간이 가는. 시간이 가면 알아서 숙제야. 배고파. 760번. 대개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인 세 자릿수 중에서 홀수를 구해보래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세 자릿수인데 각 자리 숫자가
얘는 소수 나왔으면 좋겠대요. 얘는 3의 배수 나왔으면 좋겠대요. 얘는 홀수 나와야 되죠. 뭐 전체적으로 홀수라 그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요. 안 달라지지 않아? 말을 왜?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질문이 뭐였어? 나 누구랑 수업하고 있는 거지? 무시하고 있어. 뭔데 질문이? 혹시 막 머릿속에서 아무 대답이나 막 나오는 거야, 랜덤하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막 이렇게. 저새 자리. 여기는 소수, 관련 있잖아. 여기는 3의 배수, 여기는 홀수. 왜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다른 거 넣어도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자리의 경우의 수가 같으냐고 달라지냐고. 그, 안 달라지지.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는데 누가 오든 관계없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똑같다고. 그죠? 그럼 어쩔 거라고? 그냥 2 왔다 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라고. 그죠? 이 얘기 하려고. 그럼 2 왔다고 치면 여긴 누가 오는 거예요? 3개. 3하고 6하고 9 올 거라고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할 거라고 그냥 3 왔다고 치고 곱하기 3 할 거라고. 마지막엔 누가 와요? 1, 3, 5, 7, 9. 5가지 중에 하나 온다고요. 그래서 다 곱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어? 왜 1, 3, 5, 7, 9요? 4, 3, 5, 아, 홀수가 뭐구나. 60.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푸는 게 더 어려워 보이지 않아? 아니 그래서 아니 사실은 니네 머릿속에 이게 들어 있는 거라고. 여기 4개 올 수 있고 여기 3개 올 수 있고 여기 5개 올 수 있구나. 그래서 4하고 3하고 5를 곱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야, 2, 3, 5를 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약간 헷갈리려나? 4 곱하기 3 곱하기 5 하는 거라고요. 아, 그죠?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찾을 건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렇게 풀고 있잖아. 4개 오는구나, 3개 오는구나, 5개 오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지저분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거지. 그런데 각자의 숫자 다 달라요. 이런 거 달리면 그때는 이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도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거 해야죠. 분류를 해야죠. 6건을 노가다. 누가 오느냐를 가지고. 하하. 하하. 여사건은 약간 골치 아픈 게 다 달라요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경우도 있고 얘네들이 같은 경우도 있고 얘네들이 같은 경우도 있고 셋 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다 따로 찾아야 돼요. 아니 그냥 그래서 여사건으로 하는 것보단 그냥 분류해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왔어. 그러면 이건 3의 배수도 아니고요. 홀수도 아니에요. 상관없죠. 여기 3이 왔어. 그럼 얘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홀수이기도 해요.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5가 왔어. 3의 배수는 아니지만 홀수잖아요. 또 영향을 약간 미치고 있죠. 7은 어때요? 5랑 똑같겠네. 3의 배수는 아니지만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5인 경우는 찾아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두 개는 같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2가 온 경우랑 3이 오는 경우랑 5나 7이 오는 경우를 따로 찾아서 다 더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만약에 뭐 다 다르다 이런 조건이 달리면. 그래서 얘는 그런 거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고백 법칙으로 싹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약수의 개수래요. 알지요? 네. 어떻게 구하는데요? 사수에다가 1 분석을 그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지수 보고 그 지수에다 1씩 더해서 다 곱하죠. 왜? 그냥이 어디 있어? 야, 그냥 할 거면 2 더하지 왜? 뭐라고요? 문제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문제집에서 왜 그렇게 하래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던데요. 왜 그렇게 할 거냐면 48이래? 48은 소인수분해 하면 2의 4제부터 곱하기 3. 네,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어요. 상상을 하는 거야. 2라는 카드가 4개 있고요. 3이라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 중에 몇 개를 꺼내서 꺼낸 만큼 곱하는 거야. 꺼낸 거 다 곱할 거야. 그게 약수예요. 하나도 안 꺼낼 수도 있고요. 그럼 1이 되겠죠? 전부 다 꺼내면 48 될 거고 만약에 내가 2만 2장 꺼냈어. 그럼 4란 약수가 되는 거라고요. 2 3개 꺼내고 3 하나 꺼냈으면 24란 약수가 되겠죠. 별로야? 네. 어떻게 된 거지? 2가 네. 4개 있고 3이 하나 하나 있고 걔네들 중에 원하는 만큼 꺼내서 곱하기를 하면 숫자가 만들어질 텐데 그 녀석이 바로 48의
약수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 그 얘기인데 그럼 종류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2라는 녀석은 안 꺼낼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라는 녀석이 가능한 경우가 5가지 있다고. 그래서 더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아, 그런 그죠? 3은 어때요?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까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수에다 1씩 더하는 이유는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영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랑 2를 곱해서 10가지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 뒤에다가 뭐 5도 한 두어 개 있고 7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생겼으면 약수 몇 개라고. 얘는 얘 나름대로 경우 5가지. 얘는 얘 나름대로 2가지.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당연히 다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60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 보시면 되겠어요. 저거 총합은 안 나올게. 왜 합도 나왔어? 거. 그러네. 저거 어떻게 했어요? 그중에 프로그래서 했었는데 내 기억에. 요 합은 내가 합을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 좀 전에 노가다? 2학년 수업하면서 합 얘기를 해가지고 2학년 거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약수의 개수 할 때 제가 경우의 수처럼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이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맞아. 그렇게. 이거 하고 3의 0제곱, 3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 표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 다 약수거든. 네. 그지? 그래서 0제곱까지 해서 5개고 0제곱까지 해서 2개여서 10개다 이렇게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 다 더하세요인데 요 줄에 있는 거 다 더하면 3의 0제곱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얘가 첫 번째 줄에 있는 5개 합이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다 3의 1제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얘네 둘 더하래요. 그럼 뭐예요? 2의 0, 2의 1, 2의 2, 2의 3, 2의 4, 3의 0, 3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약수의 총합 되더라. 31인가 야? 그리고요? 이거요? 소인수 3개면 표 어떻게 그려요? 똑같이. 뭐 3차원으로 그려야죠 원래는. 아. 표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근데 이제 굳이 표를 그리지 않아도 원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뒤에 5가 2개 더 붙었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치면 약수의 합은 뭐가 돼요? 이 뒤에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이렇게 붙으면 돼요. 진짜 저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뭐 7을 세제곱 붙으면 7에 0, 1, 2, 3 해가지고 곱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붙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 계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배워요. 2학년 때. 개수가 많아지면. 배웠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건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2학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야. 안 배웠으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얘도 그냥 얘 손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계산해서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가? 오일이요? 예, 영제. 0제곱이야. 그죠? 이것도 이 0제곱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뭐 논리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지수 법칙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2학년 때 뭐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왜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a의 x 빼기 y 이렇게 하죠. 이게 지수 법칙이거든. 근데 만약에 x랑 y랑 둘이 똑같으면 a의 x제곱 나누기 a의 x제곱이야. 그럼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x 빼기 x인데 즉 a의 0인데 이거 실제로 같은 숫자니까 나누기 하면 1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0이면 그냥 1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a가 0은 아니어야 돼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수가 0이면 밑에 뭐가 오든 항상 1이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거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제는 근데 0만 그렇죠? 네. 밑에 만약에 0이면 이게 지수가 0이 되는 건 같은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1이 되는 건데 0을 0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0을 0으로 그래서 그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네. 0의 0제곱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기 되지 않습니다. 0을 0으로 나누는 건 0 아닌가?
뭔 소리야? 영어로 나누는 게 어디 있어 실수에? 네, 0 곱하기 0은 있잖아. 그건 곱하는 거고요. 영분의 0 있지 않아. 뭐라고요? 0 곱하기 0. 야 나누는 건 0분의 1을 곱하는 건데 0분의 1을 어떻게 곱해? 0분의 1이 얼만데? 0. 왜? 0분의 0. 그러니까 0 들어갔으면 다 0 같아. 분모가 0인 건 숫자가 아니야 얘들아. 맞아요. 뭐 언제 배우지? 유리수. 유리수 할 때 배운다고요? 그 전에 배우지 않? 아 그렇지 유리수 할 때 배우겠지.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768번. 이거 수영도 영어는 있어. 이거 그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모자 문제거든요. 맞아. 다른 사람 모자. 왜 이걸 모자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모자. 첫 번째 대표여서 그렇겠지? 모자. 신발도 있어. 바지시계. 햇. 야 한글로 말하면 못 알아듣고 영어로 말해야 알아듣는구나. 너무 자신감 있어. 이상하네. 이렇게 누구 집에 들어갈 때 모자를 다 문 앞에다 걸어두고 집에 갈 때 남의 거 쓰고 간대. 그럼 책상 그 위치 그런 거구나. 그게 다 똑같은 문제예요. 책상. 얘는 지금 책을 가져와서 남의 거 가져간다. 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야? 또 이름 네임 스티커제 붙이고 다니는. 그래서 경우가 몇 가지냐? 그 얘기인데 전부 다 다른 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A라는 사람이 뭐 각자 A, B, C, D니까 자기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A, B, C, D라고 보면 A는 B, C, D 중에 한 권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 B는 B는 그냥 A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라는 거야. 근데 B는 ACD. B는 A가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A가 B를 가져갔으면 셋 중에 하나고 A가 B가 아닌 걸 가져갔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는 한 줄 만에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수영도를 그린다고요. A란 녀석이 어떤 책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가져갈 책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거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얘네 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C, D 다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A가 B, C, D 중에 한 권을 가져갈 건데 A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거의 같잖아. 만약에 같으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되고 다르면 다 따로 구해서 더 해야죠. 같죠. 같죠. BCD는 하나 같지. 곱하기 4에서 바로 됐다. BCD는 같지. 의견이 분분하지요. 다를 거야. 아니 아니 왜? 같다. 다 같다고? 같지. 아, 그래. 다 그냥 똑같잖아. A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거가 아닌 거잖아. 헷갈리면 해야죠. A가 B를 가져가면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지 건 어차피 가져갔으니까 A랑 C랑 D를 가져갈 수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B, A를 가져갔대. C는 남는 책이 C, D니까 남의 거 가져갈 거라서 이렇게 가져갈 거고 B, C면 A, D가 남았네요. 그래서 요거 D, 요거 A고요. B, D면 A, C가 남았으니까 얘가 A고 얘가 C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용은 됩니다. A가 B를 가져가면. 똑같겠네요. 근데 아니야. 뭐라고? C가 A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닐 B를 수도 가져올 있어.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어디요? 다를 거 아니야. 두 내가 번째 이거 거. 이거요? 그럼 얘가 D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C가 4개를 알고 있는데. A가 C를 가져가면 책이 이제 A, B, D 남았는데 B는 지 거 못 가져가니까 여기서 A랑 D로 달라져요. 그래. B는 못 가져가잖아요. 오. 그러면 A랑 C거든요. 네. 그럼 남은 게 B랑 D야. D랑 그럼 가져가는 경우는 D하고 B밖에 없어요. D에서 근데 두 여기 개가 아래서 그럼 C, D잖아요. 남는 게 A, B거든. 그럼 A, B는 A, B도 되고 B B, A도 돼요. 내가 그래서 얘도 세 가지예요. D도 마찬가지. 그럼 D도 충격을 줘. A랑 C 가져갈 수 있는데 A를 만약에 가져갔으면 남는 게 B, C니까 B하고 C고요. 얘는 AB. A, B, B, A 이렇게 해서 얘도 세 가지예요.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항상 이렇게 시간 없어요. 100%.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니 저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가끔씩 저 수치가 변할 때가 있어요. 다른 데 있던 거.
항상 곱하기 3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막 4가 나올 수도 있었어. 네, 내 시험 보지 기억으로는. 다른 문제 아닐까? 아니, 다른 문제.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영도를 그렸는데 항상 똑같다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이건 수영도를 그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봐봐.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A가 어떤 책을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 거라는 확신이 서면 A가 B를 가져간 경우만 세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3을 하면 돼. 하면 되거든? 근데 약간 헷갈리잖아. 긴가민가 하거든?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하라.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 책에서는 그냥 다 했거든요. 해설을 보시면 그냥 다 해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다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서대로 A, B, C, D가 순서대로 책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A가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B가 가져가는 경우가 갑자기 달라지거든. 그래서 한 줄 만에 곱하기로 안 끝나니까 당황해서 수영도를 그린 거지만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누구 책을 가져가든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있냐고. 내가 맨 첫 번째 사람이야. 내가 얘 거 가져가나 얘 거 가져가나 얘 거 가져가나 지들끼리 치고받고지 나한테는 똑같잖아요. 나쁘다. 설명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B라고 딱 찍어놓고 경우에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셔도 답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 책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네. 진짜요? 이거 안 찾아볼까 가면. 축구 보고 있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좋은데 광고도 봐야지. 이게 여러분이 만날 책들에서는 다 요거 4개짜리로만 나오거든요. 이게 3개는 너무 간단하고요. 5개는 수영도를 그리기 너무 복잡해요. 보통 4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4개예요. 근데 5개짜리라고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 방금 힌트를 줬잖아요. 곱하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을 가져가든 뒤에 오는 경우에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를 가져갔다고 치고 B, C, D, E에 해당하는 경우만 쭉 센 다음에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수열하고 나서 뭐 볼 수 있으면 보든지 하고요. 이게 좀 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적 호기심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래서 혹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수영도 그려서 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수영도를 왜 그리냐면 A가 가져가는 건 3개. 그런데 B가 가져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A가 무엇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B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한 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A가 어떤 책을 가져갔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수용도를 그릴 작정을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지불. 아 저거 진짜 싫어. 진짜 방법이 있고 뭣도 있는데 하나 뭐였지? 그왜 맞아?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동전 4개가 있고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을 구하래요. 금액은 얘기가 없네. 금액이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합시다. 방법과 금액의 차이는 뭐냐면 뜻이 달라. 50원짜리 2개를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건 금액이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는.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고. 금액이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를 다르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끼리, 50원짜리는 50원짜리끼리, 10원짜리는 10원짜리끼리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끼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100원짜리 2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100원짜리만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50원짜리는 어때요? 4가지 있겠죠. 마치 약수처럼. 약수의 개수처럼. 10원짜리도 4개 있으니까 5가지 경우 있어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1하고 4 더하기 1을 곱하시면 돼요. 약수처럼.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빼야 돼요. 빼는 이유는 뭐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맞거든요. 그런데 빵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걸로 치지 말래. 양심적이죠. 그래서 1은 빼셔야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랑 비슷한데 1 차이가 나고요. 지불하는 금액은 아까 말한 것처럼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방법 입장에선 다른 거라고 취급할 거야. 그런데 금액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거든요. 같은 경우라는 건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야. 이 안에 같은 금액들이 중복해서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들을 찾아서 없애란 이야기인데 없애는 방법은 50원짜리 2개를 없앨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인 경우를 없앨 수도 있는데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100원짜리를 없앨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안 많고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다고 치면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3 곱하기 2 빼기 1 이어서 5가지예요. 지불하는 방법은. 근데 금액은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거든요. 겹치는 거 뭐라고요?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인 거. 이렇게 100원을 지불하는 거랑 이렇게 100원을 지불하는 건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같거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뭘 지울 거냐면 얘를 지울 거라고요. 그거 어떤 걸 지든지 상관은 아니요. 큰 걸 지워야 돼요. 작은 돈을 합쳐서 큰 돈이 돼버리면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5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걸 100원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해버리면 이제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쪼개면 이거는 50원, 100원, 150원, 200원을 다 지불할 수 있어요. 큰 거를 잡는 그래서 작은 화폐의 돈을 모아가지고 큰 화폐가 될 수 있으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한 다음에 다시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금액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10원짜리는 어차피 4개여서 5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50원짜리가 2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100원짜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100원을 뽀개야죠. 50원으로. 근데 100원을 10원으로 뽀개면 안 돼요? 10원을 모아서 100원이 안 되는데요. 10원을 모아서 100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0원짜리 10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겹칠 일은 없다고. 여기서 겹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50원이랑 100원이랑 겹치는 그죠? 50원짜리는 2개가 넘기 때문에 50원짜리랑 100원짜리 하나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꾸면 50원짜리 7개랑 10원짜리 4개인 거지. 그래서 8 곱하기 5 빼기 1 이렇게 생겼겠죠. 되죠? 그래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초 6일 때부터 B, C 둘 다 거쳐서 가래요. 한 번에 안 끝나죠. 나눠야죠. 어떻게 나눌 건데? B를 먼저 갈지? B로 가고 A, B, C, D 갈지? A, C, B, D 갈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경우수 따로따로 세시면 되죠. A, B, C, D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2가지, 3가지, 2가지 곱해서 12가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마플에 진짜 이상한 거 있어. 그냥 많이 겹치는 거지. 아니 근데 나 그거 아시죠? 이랑 그 돌리는 거 있잖아. 아시죠? 제가 뭐 이거 말하는 경우에서 2가지로 나. 몰라 그거 아시죠? 이해를 못했어. 1년 돌리는 게 전에 뭐야? 했는데. 원수냐? 770. 그막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어느 부분에 같을 때랑 같을 때랑 다른 거죠. 맞아 B랑 B가 이해가 안 가. 그거 이해가 안 왜 거래쌤이랑 싸웠던 거 같은데. 가. 왜 싸워? 짜증나니까. 구역이 4개고요. 색깔이 4개고요.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된다는 건 이제 안 쓰는 색깔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대신에 이제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세요예요. 저 진짜 참고로 인접해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인접해 있다는 건
똑같은 색을 칠했을 때 경계가 구분이 안 되면 인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인접한 게 아니라고. 뭐 꼭 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긴 한데 같은 색을 칠해도 경계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인접한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세요인데 칠하려고 보면 요령은 이거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녀석 먼저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여서 아무거나 칠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A나 C를 먼저 칠하는 게 좋다고요. 그죠? 알파벳 순서대로 하자. 문과? 저요? A에다 먼저 칠할 거예요. A는 3개랑 인접해 있으니까. 그죠?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니까 A에다 먼저 칠하자고요. A 먼저 칠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야. 인접해 있는 거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무슨 색을 칠하든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빨간색 칠해놓고 나서 곱하기 4 할 거예요. 그럼 A에 빨간색 칠했다고 치고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다? 3가지. 인접해 있는데 얘는 색이 칠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할 거라고요. 그리고 곱하기 3 할 거예요. C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인접한 게 2개고요. 여기다가 2가지 색 중에 누구를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2 할 거예요. 그럼 뒤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인접한 게 요거 2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싸라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생겼어. 인데 이걸 내가 A부터 안 하고 B부터 하면 망해요. 망할 건 아니고요. 귀찮은 거지. B를 먼저 칠해 봅시다.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곱하기 4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C를 칠하자고요. C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3가지. B에 칠했으니까 C에다가 무슨 색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 파란색을 칠했다 라고 치고 곱하기 3 할 거예요. 그 다음에 D에다 칠할 거예요. 그냥요. D에 칠할 거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인접한 거 파란색이니까 3가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요.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노란색을 칠했냐? 빨간색을 칠했냐에 따라서 A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엔 여기까지 왔다가 일단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원래는 여기가 3가지였는데 이 3가지 중에 B랑 D랑 같은 경우인 거 1가지 하고 B랑 D랑 다른 경우인 거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3가지를. 그죠? 그래서 막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B랑 D랑 같은 경우, B랑 D랑 다른 경우. 그래서 요거도 4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원래 3가지인데 그 3가지를 하나, 2개로 쪼갠다고요. 그리고 나서 A로 와서 보면 B랑 D랑 둘이 같은 색깔이라며. 그리고 C엔 또 다른 색깔 칠해져 있을 테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 얘는요. B랑 D랑 다른 색이니까 얘랑 얘도 다르고 당연히 얘도 다르고 셋 다 다른 색이잖아요. 칠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시면 얘랑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왜 못 믿어?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산수가 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한 산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잘 노려서 인접한 게 많은 걸 먼저 칠해도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불러주세요. 779번 이런 거. 그죠? 가운데다가 누굴 먼저 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칠할 건데 위아래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지? 왜 그래? 아이고. 480이라고? 진짜? 고마워. 이런 거 설명하시라고. 아 진짜 똑똑한 애들은 다르구나. 됩니다. 왜 그거? 이제부터 순열 이야기예요.
그냥 줄 세우는 건 왜? 치면 안 돼요. 30분까지. 원래 그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 집중력은 50분이라고 하는데. 애매한데. 780번이고요.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그냥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6개의 문자 전부 다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6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조건이 달려 있어. 뭐냐면 A랑 F가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다예요. 이웃한다는 거 이렇게 붙어서 나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사실은 한번 하고 나면 다 알고 있거든요. 한 번쯤 본 적 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A랑 F를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줄 세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원래는 6개지만 A랑 F를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5팩토리얼인데 A랑 F는 자기들 둘이서 또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곱해서 이제 5팩이랑 2팩을 곱해서 답이 될 거다. 인데 요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풀고 끝나면 돼.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생각에 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나열할 건데 6개 중에 얘네 둘은 뭔가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막 줄 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줄을 세우는 거야. 조건 없이 막 서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운 다음에 A랑 F를 나중에 세울 수도 있고요. A랑 F를 먼저 세운 다음에 나머지 애들 나중에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없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유연하게 사고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랑 F가 아닌 나머지 애들 B, C, D, E 쟤네 넷을 먼저 줄을 세워볼 거예요. 경우 몇 가지냐면 4팩이에요. 그냥 B, C, D 4명이 줄을 꼬박꼬박 서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이 줄을 섰다고 칠 텐데 역시나 24가지 경우 중에 누가 오든 A랑 F가 줄 서는 경우는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4팩토리얼 가지 중에 하필이면 B, C, D, E라고 줄 서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A, F가 이웃하게 줄 설 거래. 어떻게 쓰면 돼? A랑 F가 손 붙잡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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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자기들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위에 거랑 당연히 같은 값이 만들어지겠죠. 진짜일까? 우리 한 5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얘는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되지만 조금 복잡해지거나 조건이 여러 개 들러붙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조건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좀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고민해 보시고 딱 바로 써먹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다음 유형이죠. 다음 유형은 누구냐면 이웃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예요. 이게 야구 선수 2명, 축구 선수 3명인데 야구 선수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었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가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전체 경우에서 야구 선수가 이웃한 걸 뺄 거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많아.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원래 그렇게 풀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숫자 너무 작으니까 숫자 약간 바꿔서 여학생이 3명 있고 남학생이 4명 있다고 칩시다. 한 명씩 늘려가지고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줄 설 거야. 그럼 이때는 전체에서 여학생이 이웃한 경우를 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에서 여학생이 이웃한 경우, 여학생 3명이 이웃한 경우 이거 빼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웃하지 말라는 건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도 찾아서 빼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다고. 그죠? 그래서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이웃한 경우를 찾아서 뺄 거야. 이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웃하지 않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거다.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 줄을 세울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해보면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니까 일단 막 서도 되는 남자애들부터 줄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경우 몇 가지 있냐면 4팩토리얼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이 4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4명이 이렇게 줄 선 경우를
상정해 두고 여학생들 줄을 세워보면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건 이 남학생들이 마치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리를 구분하는 거지. 자리가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요. 이 5개의 자리 중에 하나씩 골라서 여학생이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학생은 5개 중에 하나. 그럼 두 번째 여학생은 남은 4자리 중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마지막 남은 3자리 중에 하나.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걸 있어 보이게 쓰면 5부터 숫자 3개 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멋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5p3 이렇게도 생겼지만 이 해석을 해보자면 자리가 5개 있는 거야. 그죠? 서로 다른 자리 서로 다른 자리가 5개 있고 그 중에 세 자리를 골라서 여학생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 자리에 이름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리라고 이름이 있다고 치면 이 5개의 자리 중에 3개 골라서 줄을 세워서 첫 번째 서 있는 자리에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워서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녀석으로 하나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하나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교대로 줄 서는 거 있거든요. 교대로. 그 다음 거 있어요. 아 그러네요. 교대로 줄 서는 경우도 비슷한 건데 만약에 여학생도 4명, 남학생도 4명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대로 줄 선다는 건 남녀 이렇게 쓰는가 여남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자들끼리도 이웃하지 않고 여자들끼리도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자를 먼저 세워야 돼, 여자를 먼저 세워야 돼.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된다고. 교대로 서면 남자애들도 이웃하지 않는 거고 여자애들도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조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세우는 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지. 대신에 교대라고 했으니까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알아서 줄 세우고 4팩,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알아서 줄 세우고 4팩. 끼워 넣을 때 요렇게 끼워 넣든가 아니면 요렇게 끼워 넣든가. 두 가지 있는 거지. 그죠? 4팩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교대로 줄 서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다음에 있었다고? 요게 지금 보시면 788번의 경우엔 교대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인원수가 다르죠. 1반이 4명이고 2반이 3명이잖아요. 이때는 4명이랑 3명을 세워서 그냥 끼워 넣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인원수가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도 끼울 수 있고 이렇게도 끼울 수 있어서 곱하기 2를 할 거지만 인원수가 3명, 4명이면 끼워 넣는 방법이 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3팩, 4팩 곱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하시면 되고. 어이? 리모컨이. 별거 아니지만 얘도 양 끝에 어른들이 온대요. 고정. 그럼 어른 먼저 줄 서면 되죠. 네. 어른 3명 있네. 저 3명의 어른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울 거지. 3P2. 그래서 2명이 줄 서고 2명 이렇게 쫙 벌린 다음에 남은 사람 3명 가운데 끼워 넣으면 되죠. 끝.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끝이라고. 아, 적어도. 문자 7개예요. 다행히 서로 다 다른 녀석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거의 못 알아. 해보면 자음이던가 자음 모음이던가 모음 자음이던가 모음 모음이던가 그죠? 네. 단어를 쭉 나열해 보면 이런 경우들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라는 말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따로따로 찾아서 더 하시면 돼요.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적어도라는 표현이 일종의 사인이잖아요. 여사건을 생각하라는.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건 전체 경우 7팩 중에
양쪽 끝에 다 자음이 오는 경우. 자음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p2 곱하기 5팩 이렇게 생겼겠죠. 빼시면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많아? 뭐 몇 개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다섯. 아 저런 거 너무 짠다. 800번. 사전식 배열. 닥치는 이 앞에 795번부터 숫자 6개 있대요. 0, 1, 2, 3, 4, 5. 서로 다른 숫자 3개 사용해서 세 자리 숫자 만들 건데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그죠? 양쪽 다 홀수인 거 빼시면 되는데 얘가 유형업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0 때문에. 0 때문이지. 그죠? 0이란 녀석은 맨 앞에 못 오니까. 그죠? 이게 그냥 3개 뽑아서 숫자 만들 거야. 그러면 0 없었으면 막 올 텐데 0 때문에. 그죠? 0이 맨 앞에는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경으로 생각하라는 거고 얘도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뭐 반대인 경우, 여사건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죠. 양쪽 끝에 다 홀수 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는 자리가 3개. 맨 앞에 오는 건 0 빼고 5개 중에 하나. 오. 그 다음에 오는 건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5개. 그리고 4개.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그냥 맨 앞에 0만 안 온다고요. 요 경우에서 뭐 뺀다고? 양 끝에 다 홀수 오는 거. 홀수는 1, 3, 5니까 3개 중에 2개 줄 세우고 나서요. 가운데는 누가 온다고? 홀수 2개는 줄을 섰을 테니까 남는 거 몇 개야? 4개 중에 하나 오겠죠. 이렇게 생각했네요. 예? 세 자릿수니까요.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시면 답이 되겠네요. 되죠? 됐고요. 다음은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건데 이거 이건 숫자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사전 야 사전 뭐라고? 어디 보면 미시시피 있는데 진짜요? 미시시피 있어요? 와 진짜. 그거 저기 확통에 가면 나와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워싱턴 DC는 그거 7개가 있고 4자리 숫자 만들 거래요. 그런데 4,500보다 큰 거 구하래요. 그냥 4자리 숫자 만드세요. 그러면 맨 앞에 6개, 그 다음 6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생겼을 텐데 4,500보다 큰 거 몇 개냐 하니까 분류를 좀 해보면 되죠. 맨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맨 첫 번째 자리에 6이 오거나 5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쟤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럼 맨 앞에 4가 오는 경우는 이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누가 오면 돼요? 5 오던가 6이 오면 되죠. 그럼 저거보다 항상 큰 거잖아요. 이 뒤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경우를 세면 되겠네. 맨 앞에 6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0이야? 그 60까지. 자릿수가 4개였는데 맨 앞자리에 얘 왔으니까 전체 숫자 7개예요. 7개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요. 근데 4개. 뭐라는 야 문제를 읽어. 4개의 숫자. 지친 거야? 집에 갈 때가 됐지. 그래요. 자리 4개인데 맨 앞에 6이 왔다고. 숫자는 7개고요. 여기 앞에 6이 왔으면 이제부터 여기에 6개, 5개, 4개. 맞죠? 예. 몇 개야? 120개네요. 예. 그래서 요거 120개예요. 이거 몇 개였어요? 120. 똑같지. 120개예요. 그냥 4 다음에 6 왔어. 그럼 얘 몇 개예요? 4 다음에 6이 왔으니까 자리 2개 남았네요. 5 곱하기 4 해서 20개예요. 얘도 20개겠네요. 그죠? 더 이상 없다는 거 확실하죠? 280.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거 싹 더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인가? 예스! 안녕히 계세요. 해서